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죠. 모건 스탠리가 자금을 모집합니다. 야, 니네 주식 잘 못하지? 야, 나한테 돈 줘봐. 내가 돈 가지고 대신 투자해 줄게.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근데 투자자 모집하기 위한 상품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요건 있잖아. 네가 투자하는 금액의 10%는 S&P 500에다가 투자해 줄게. 5%는 뭐 인도에다가 좀 투자하고, 3%는 뭐 중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쭉 이제 상품별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요렇게 하는 와중에 1%를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상품 설명서에 써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자금이 들어온 게 1조라고 해보죠. 1조가 들어온 중에 1%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충 100억 정도가 되겠죠. 근데 얘네 자체적으로 안에서도 자산 배분 전략이 있어요. 요 100억을 똑같이 이렇게 놓아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삼성전자는 요만큼, SK하이닉스는 요만큼, 바이오 요만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을 짜놨을 겁니다. 자, 요렇게 했었던 와중에 삼성전자의 자산 배분 전략이 30%였다고 한번 가정을 둬보자고요. 그러면 요 금액이 3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다 비유예요, 비유. 금액은 다 다르지. 근데 다 같이 올랐어. 그러면은 이게 150억이 되고 200억이 됐어. 그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매도하고,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만 늘었다는 겁니다. 자산이 원래 배분이 30% 정도 되어 있었는데 요게 이렇게 비대해진 겁니다. 그러면 40억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 요 10억에 대해서 상품 설명서랑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요 부분을 매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걸로 재조정을 해야겠다. 밸런스를 맞춰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리밸런싱 되시겠습니다. 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요 표를 좀 봐야 됩니다. 여기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우, 있잖아. 이 종목이 이번에 JP모건에서 리밸런싱을 하기로 했대. 거기서 편출되고 편입되고 막 그랬대야. 요 종목을 빼기로 했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걸 빼고 다른 종목을 여기다 정교하게 집어넣든지 아니면 요 종목만 만약에 빠졌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비중을 다 늘리고 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원래 자산 전략에 맞춰서 조정을 할게요. 언제까지? 5월 29일까지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리밸런싱이에요.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오늘입니다. 5월 29일까지. 자, 그렇다면 오늘이 변동성이 큰 날인가요? 한 5천억을 팔아야 되는데 100억 팔다가 야, 이거 다 팔았는데 5천억 중에서 4천억을 못 팔았다. 오늘 4천억 매도해야지. 그리고 매도를 턱턱 딱 이게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쭉 빠지겠죠. 그럼 리밸런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종목을 함정에 빠뜨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천천히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매도를 하기 시작한 게 딱 그때쯤입니다. 5월 7일부터 매도가 시작이 됐어요. 외국 계좌금 쪽에서 매도가 나왔죠. 오늘까지 나온 겁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레밸런싱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오늘로 끝나면 변동성이 컸었던 부분이 해소됩니다. 라는 내용 하나. 그거랑 추가로 요 뉴스를 띄워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국민연금 국장 비중 상향무게 매도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자, 요 두 개를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외국인이 리밸런싱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매도를 많이 하겠네? 요렇게 읽히고요. 국민연금에서 국장 비중을 늘린다고? 그래?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주겠네? 요렇게 들리죠? 자, 똑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그려봅시다. 자, 국민연금 현재 상황은 만약에 요 전체 투자 자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요만큼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요만큼은 한국에 투자를 하고 요만큼은 신흥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요렇게 자산 배분 전략을 짜놨는데 한국 주식 비중이 20%였다.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월급으로 받았었던 전체 자금이 여기도 또 똑같이 1조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국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자금이 2천억인 거잖아요. 2천억까지 투자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가 퍼센트로 봤을 때는 2천억을 투자를 해놨는데 3천억, 4천억이 됐어요. 근데 미국이랑 신흥국 쪽에서도 똑같이 3천억, 4천억 이렇게 막 똑같은 비율로 같이 성장을 했어요. 그럼 비율은 똑같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미국은 옆으로 가고 있고 신흥국은 내리고 있는데 한국은 EPS가 증가를 했으니 오히려 수익성이 증가하다 보니 얘가 30%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저걸 20%로 맞춰야 될 때 매도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매수를 많이 해놨던 종목들 중에서 비중이 큰 종목을 자를 수도 있겠고 답이 없는 종목을 자를 수도 있겠고 그걸 잘라서 미국을 투자해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게 지난달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계속 이제 문제가 됐죠. 야, 국민연금 매도 눌러라. 야, 국장 폭락 나올걸? 그래 해봐. 삼성전자 한번 떨어뜨려 보자. 이렇게 한다? 무리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30%로 그냥 바꾸자라고 결론이 나왔지만 현재가 30%입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사주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매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하셔야 돼요. 매도는 안 나오겠다. 매도 안 할 거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도 틀려요.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국민연금은 더 사줄 거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더 팔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